더위에 지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동을 미루고 계신 분들 역시 많으실 텐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귤이나 까먹고 싶은 유혹을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운동 상담을 하다 보면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추워서 운동하기 힘들다, 그리고 따뜻해지면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달달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겨울이야말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같은 계절입니다.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하필 혹한기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할까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은 겨울에 영하의 날씨를 뚫고 피요르드 지방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축구 선수들은 알프스 차가운 산간지대에서 동계 훈련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나라 일본의 스모 선수들도 1월과 2월에는 가장 힘든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과학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들은 겨울철 웨이트 트레이닝이 다른 계절보다 최대 45%나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는 추운 날씨가 근육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날씨가 우리 몸에게 천연 부스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체지방을 줄이면서 동시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추운 겨울입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날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강력하게 권장하는 겨울철 웨이트 트레이닝의 엄청난 5가지 효과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움츠러든 몸을 깨워 운동을 시작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기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운 날씨에서는 갈색 지방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 조직입니다. 일반적인 하얀색 지방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지방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면 갈색 지방은 마치 작은 발전소처럼 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색 지방이라는 이름도 미토콘드리아가 매우 풍부해서 갈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들은 2019년에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특히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갈색 지방의 대사 활동이 평상시보다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중요할까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갈색 지방은 UCP1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통해 열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반가운 것은 이 에너지 소비 과정이 근육 발달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구진들은 갈색 지방이 활성화될 때 IL-6, FGF21과 같은 단백질들을 분비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물질들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갈색 지방의 활성화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 그룹에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 마커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mTOR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고 단백질 합성 효율이 20에서 3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 갈색 지방의 이러한 특성은 마치 자연이 준 완벽한 운동 보조제와 같습니다.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근육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유럽 선수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해 겨울철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갈색 지방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통해 그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저온 환경 노출과 운동을 병행하면 우리 몸의 하얀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전환되는 일명 갈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근육 발달과 체지방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추운 환경에서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진은 2020년에 프로 운동선수 6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5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다른 한 그룹은 20도 이상의 상온 환경에서 동일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 저온 환경에서 운동한 그룹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상온 그룹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 또한 17%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유지를 위해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근육 운동과 결합되면 뇌하수체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추위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해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저온 운동을 했을 때 호르몬 분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침 시간대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저온 운동이 전반적인 호르몬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호르몬 분비 증가가 운동 후 회복 시간에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저온 환경에서 운동한 그룹은 운동 종료 후 최대 48시간까지 상승된 호르몬 레벨을 유지했으며 이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상온 그룹은 운동 후 약 24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실제 트레이닝에 적용하면 겨울철 야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온 설정된 실내 운동이 근육 발달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연구진은 급격한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준비 운동과 보온 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낮은 기온은 운동 후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 후에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함께 발생합니다. 염증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염증은 근육 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음 운동과 활동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맥길 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팀은 2021년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대에서 30대 남성 운동선수 45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운동 프로그램을 여름 평균 28도와 겨울 평균 5도에 각각 수행하게 한 뒤 근육의 상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겨울철 운동 그룹에서 근육의 미세 손상 정도가 30%가량 낮게 나타났고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대사 활동을 감소시켜서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운동 후 아이스팩을 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전신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기온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는데 이로 인해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연구 참가자들은 겨울철 운동 후 평균 48시간 만에 다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여름철에는 72시간 이상의 완전한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육통과 피로도 측면에서도 겨울철 운동 그룹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프로스포츠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FL 미식 축구팀들은 겨울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들의 회복력을 높이고 있고 유럽의 프로사이클 팀들도 12월부터 2월까지를 강도 높은 훈련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겨울철 운동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온 유지를 위한 신진대사 증가는 칼로리 소비를 자연스럽게 높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처럼 몸은 열을 생성하기 위해 저장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5도에서 10도 사이의 온도에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이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온 유지라는 추가적인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체온 유지에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추운 환경에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대사율 증가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겨울철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이러한 대사 증가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근육 발달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한데 증가된 대사율로 인해 몸은 더 많은 영양분을 근육 조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의 데이터를 보면 8주간의 겨울철 훈련 프로그램 동안 동일한 식단을 유지했음에도 근육량이 2.8% 증가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봄철에 실시된 대조군의 1.9%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체온 유지를 위한 대사 활동은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운동 중 근육의 지구력과 파워 발현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겨울철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로 운동 능력과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겨울철 운동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에 20에서 35세 운동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그룹은 영하의 날씨에서 운동을 했고 대조군은 실내 체육관에서 같은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열이 발생하면 혈관은 다시 확장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의 탄력성과 강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연구진은 8주 동안의 실험을 통해 실험 그룹의 혈관 탄력성이 평균 28%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발견은 모세혈관의 변화였습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근육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운 환경에서 운동한 그룹은 근육 조직 1제곱밀리미터당 모세혈관의 수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마치 도로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처럼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길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 그룹의 근육 조직에서 측정된 산소 포화도는 운동 중에도 93%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것은 대조군보다 15% 높은 수치였습니다.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운동 중 피로도가 낮아지고 운동 후 회복도 더 빨라집니다. 이러한 혈관 시스템의 적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실험 그룹은 일상적인 운동 수행 능력이 평균 18% 향상되었고 운동 후 근육통과 피로도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힘든 운동을 한 날 다음 날 아침의 근육통이 대조군에 비해 약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겨울철 운동이 우리 몸의 순환계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처럼 추운 날씨에서의 운동은 우리 몸의 순환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겨울의 관계는 마치 대장장이가 단련하는 쇠와 같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정확한 타이밍으로 쇠를 단련할 때 더 강한 무기가 만들어지듯이 겨울이라는 자연의 단조장에서 우리의 몸은 최상의 상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수천 년 동안 생명체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적응과 진화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북극곰이 혹한에서 더 강건해지고 철새들이 긴 여정을 통해 더 강한 날개를 얻듯이 우리 인간의 몸도 추운 계절을 통해 진화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의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우리 몸의 적응 메커니즘은 마치 정교한 교향곡처럼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서의 운동은 마치 투자와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더 강한 회복력을 갖추게 됩니다. 봄이 오면 그동안의 투자가 몇 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건강과 체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특별한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